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3-25강 나갈 차례죠. 오늘은 이제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할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심도 깊게 공부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선배가 꼭 외워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선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갈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쯤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2-3-25강이고요. 지역사회 복지론도 이제 다음 1시간이면 모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좀 훑어봐야 됩니다. 한 번씩 계속 훑어보면서 가야 돼요. 계속해서. 뭐, 이 선배가 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공부하는 방법, 이 선배 비밀 노트 있죠?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훑어보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하루에 전체 1교시, 2교시, 3교시 거 전체를 다 1시간에 다 볼 수 있으면 딱딱딱 보고서 무슨 내용 딱딱딱 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럼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그것도 비교적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적 경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지요. 사회적 경제인데, 이 선배가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형태라는 게 크게 이제 시장 경제하고 이제 혼합 경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어떤 자유방임주의에, 그 맹점을 둔 것이 바로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대공황 같은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를 이제 혼합 경제라고 하잖아요. 혼합 경제.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시장 경제와 그리고 혼합 경제로 경제 형태는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사회주의 경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선배가 봤을 땐 중간 정도 같아. 사회주의 경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중간적인 그런 어떤 그 모델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그렇다라는 거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같은 경우는 뭐가 우선이 됩니까?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립니다. 효율성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을 하냐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이걸 없애자라는 얘기야. 이걸 없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주의 경제 같기도 해요. 그런 것을 그런데 다릅니다. 조금은 다르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우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사회적 가치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가치라는 건 지역 공동체 이익이야. 응?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얘기했던 자본주의 시장 같은 경우는 누구 이익을 최우선했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뭐를 우선시하는 거냐면 사회적 가치,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선배가 얘기했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래서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반드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지만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러한 빈부격차 없애는 거야. 그 양극화를 완전히 해소해버리고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로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너무
판타스틱하잖아. 판타스틱한 그런 경제 체제입니다. 나눔의 삶은 어떤 가치로 삼는 어떤 경제 체제고요.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어떤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한계점을 보완한 그러한 경제 체제가 사회적 경제 체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거 저기 뭐야, 좀씩 뺏겨가지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 없고, 우선,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되죠. 자, 사회적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본시장 경제 같은 경우는 뭐를 우선시한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거기에 운영을 체제에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독점적, 어떤 사장 혼자, 대표 혼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한다, 여러분들? 민주적 운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하고는 틀린 거죠. 사회주의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령 하당식이잖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지만 사회적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운영 체제가 민주적 운영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고요. 자,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고, 자본보다 뭐를 위에 둔다, 여러분들? 돈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자,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 상생, 더불어 함께 모두 잘 사는 사회. 이런 거를 우선시한다. 이런 거와 또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래요.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경제 체제다라고 말하는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 자, 그래서 이를 통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한 복지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무슨 복지 같아? 생산적 복지. 열심히 일해서 빈곤을 탈피하자라는, 탈피하자라는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요. 이 사회적 경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자활기업이 있었죠. 자활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등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활기업에 대해서 공부했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라는 건 어떤 건지 알았죠? 자본시장 경제는 뭐를 우선시하는 거야? 개인을 우선시하는 거야. 개인의 가치, 이익을.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발생해? 돈을 많이 번 사람, 적게 번 사람 발생하잖아. 빈부격차. 그렇죠? 이런 걸 없애고 모두 잘 사는, 지역민 모두 잘 사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만들자라는 게 무슨 경제,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야. 사회적 경제. 자, 이렇게 봐두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마을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바따.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 자, 우선 기억해둘 거 제일 먼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하는 게 여러분들 마을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마을기업은 일반 이제 도시 같은 데서는 보기 어렵죠. 특히 어디서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 농촌. 농촌 사회에서는 마을기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농작물, 특산물을 재배하고 막 이런 데는 거의 마을기업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을기업 형태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막 생산을 하고 또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농촌 지금 사회에서는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제 마을기업입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하고요. 지역공동체 기반하에 활동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핵심적인 단어는 마을 기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마을 기업의 핵심 단어는 지역 공동체. 그 마을만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을만, 마을 지역. 그 지역 공동체라는 얘기야. 지역 공동체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한번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를 해서 하는데 5인 이상 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 마을 주민들이 거의 다 하죠. 뭐 특산물을 재배한다. 뭐 특산물로서 뭐가 있습니까? 뭐 오이는 특산물 될 수 있겠죠. 뭐 오이를 같이 그 생산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 거의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마을 기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5인 이상이지만 5인 이상이 출자해서 이제 설립이 되지만 그 5인 이상이고 더 이상 많이 이제 가입되어져 있는 것이 마을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70%가 넘어야 된다. 주민이 70%가 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을 기업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여러분들? 지역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그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마을 기업이라는 거. 몇 명 이상 출자해야 된다? 5명 이상 출자해야 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둡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자,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기업성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이라는 것은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이 뭐야? 기업을 세우는 목적이 수익이죠. 수익입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 주된 요건, 기업성은 뭐를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다, 여러분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제 조직이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형태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법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인. 자,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다. 첫 번째 기억을 해 두고요. 두 번째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마을 기업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마을 기업 전체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돈도 더 주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 기업 전체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출자자나 이제 거기 회원들이 있죠. 대부분들이 이제 그 마을 주민 전체입니다. 전체가 마을 전체가 하나의 마을 기업을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성, 마을 기업 전체의 이익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데 마을 기업 회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 그 지역이 이제 지역 주민도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전체 이익을 들어서 마을 기업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지역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들이 있죠. 논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딸기 같은 것이 들 수 있겠고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이제 특산품이 있잖아. 특히 이러한 특산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만의 어떤 기술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이제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지가 많아. 이러면 그 지역의 어떤 관광지, 이런 지역 장소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술력이나 지역의 장소를 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기억해 두죠. 하나만. 지역이 특산품 같은 거, 특산품. 활용을 한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마을기업 요 정도 봤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있죠. 이제 보면은 마을 시골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박스 같은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법인 형태로 나와 있으면 이러한 마을기업 형태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협동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말 그대로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제 물건을
제품을 만들거나, 또 뭐 이제 구매하거나, 또 이거를 해가지고요, 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또 판매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죠? 예, 마을, 조합원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입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고, 자, 한번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지요. 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자, 여러분들 협동조합의 핵심 키워드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입니다. 자, 협동조합의 핵심 키워드는 그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야. 알겠죠? 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요.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을 뭐라고 한다?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협동조합이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인데, 비영리 협동조합, 뭐 취약계층이나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지역자활센터 기억나십니까? 지역자활센터가 거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야. 사회적 협동기업. 그리고 이제 뭐 자활 기업들이 있죠. 자활 기업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자활 기업이나 지역 자활센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사회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두 번째 설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동조합 5인 이상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5인 이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구분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둘 다 5인 이상이야. 둘 다 5인 이상인데, 자, 보세요. 협동조합은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 기억을 해두고,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 서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예,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기본 호칭 나오는데, 뭐 최대 봉사, 자발성 이렇게 콤마를 안 찍어놨니? 공동성, 민주성, 그리고 사회적 이윤 추구성 있다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협동조합에서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는 뭐다? 여러분들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이것도 여러분들 핫한 협동조합도 한 15년 전? 몇 년 전 이 사회적 협동조합 그 정도 됐나?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런 협동조합 형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이 선배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잘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역시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딱 봐더라도 알잖아. 누구?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 전체의 이익, 어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거 우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한번 칠판을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사회적 기업. 자, 사회적 목적 추구야. 그렇죠? 사회적 어떤 목적 추구.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이런 목적이구나. 자,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도 가능하다.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 잘못 생각하면은 무조건 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 서비스 제공만 여러분들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주된 목표로 하기도 해요. 재화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을 한다는 얘기야. 영업 활동 한다라는 거 첫 번째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뭐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있어야 되고요. 창출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익을 발생을 하면 이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지, 확대, 재투자해야 돼. 재투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물건 같은 것들은 이제 관공서에서 많이 사잖아요. 관공서에서 많이 사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이 나면 이거를 어떤 그 사회적 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이 어떤 중간적인 형태를 띠한다. 비영리 기업의 어떤 목적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회 서비스, 또 일자리 제공 같은 사회 서비스 제공이나 일자리 제공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영리 기업으로서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영업 활동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이 어떤 중간 형태를 띠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계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연계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조를 해서 또 판매를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연계 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혼자 다 만들지 못하니까 다른 기업도 이제 일반 영리 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익,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연계 기업이 어떻게 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윤 창출에 제한이 없다. 아이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윤 창출에는 제한이 없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어.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둡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아이고, 중요한 걸 하나 빠뜨리고 갈 뻔했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앞에 마을 기업은 이 선배가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그죠? 자, 협동조합은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 조합원이 권익신장이라고 했었고. 그죠? 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거야. 사회적 목적 추구. 자,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문제보다도 내용보다도 더 쉽습니다. 그죠?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더 쉽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 또 있는데 몰랐네요. 자, 보도록 합니다. 1인 이상의 중요합니다.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재화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됩니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 유급근로자 고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모든 근로자들 모두 포함해서 하는 의사결정 구조, 당연히 무슨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민주적 절차. 그렇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조직 형태를 보니까 민법에 따라서는 법인 형태. 민법. 자, 그리고 상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회사. 상법에 따라서는 회사. 자,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도시 많죠. 도시에 많습니다. 큰 사회적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떤, 소위 말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리더로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고, 보니까 이제 지자체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는 건 누군지 아시죠? 시장님, 군수님들, 이런 분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꾸준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제 혜택도 누리고, 또 이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기업도 이 선배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했고요. 세 가지 다 정리를 했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번, 사회적 경제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겁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 마을 기업, 지역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 핵심 키워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하며 영업 활동하는 기업은 아니다. 영업 활동한다고 했잖아. 자, 니은 틀렸고. 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자,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자활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좀 전에 배웠던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법인 단체까지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 틀렸네. 그럼 몇 번 맞은 거야? 기억과 디귿 맞은 거네. 그러면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자, 9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한다. 개인적 가치 실현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는 뭐다, 여러분들?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하고요. 사회적 기업 나왔네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 그렇죠? 이런 어떤 비영리 기업이 어떤 요소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사회적 기업은 이윤 창출이 뭔 얘기요?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얼마든지 벌 수 있으면은 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능력 있는 대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회적 기업을 키워 나가죠. 자, 그러면 3번 93번에 3번 틀렸네요. 3번 틀렸는데 4번 5번 보도록 합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한다. 딩동댕.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격자 5인 이상 설립 맞죠? 여러분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둘 다 5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9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93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94번 봅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의 문제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 공호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딩동댕.
마을 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한다. 맞고요. 3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벌 수 있다. 자, 그러면 94번에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봅니다.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 형태 공동창업 꼭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자활기업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한다. 자,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이다. 자,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5번을 보도록 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사회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1인 이상. 그렇죠? 기억 맞죠? 자, 그리고 니은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이 있다. 맞고요. 그죠?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고용노동부지. 고용노동부. 디귿 틀렸네. 고용노동부. 자,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디귿만 틀리고 맞았네. 없으면 기억연리을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몇 번? 9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공부했던 거 계속해서 아주 그냥 이 선배 잔소리. 그냥 책 덮지 말고 한 번 더 보고 책 덮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른손 들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